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지난 8월 상승률, 과연 탑5 현황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 성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이 순위권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1위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견주한 1위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2, 3, 4, 5위권 자리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큰데요. 윤여민 인사가 무려 3종목이나 탑5 순위에 종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2위, 그리고 공동 4위에 현대로템과 퓨처캠까지 견주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3위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도 견주하게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권 변동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과연 어떤 종목이 탑5에 안착을 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에 맞서는 하창환 본부장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낙폭과대주 올라올 때 소외됐던 로봇주들에 대한 시작이 곧 올까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지금 복핏이 9월 초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죠. 여기에 또 최근에 현대로템과 손을 잡고 방산용 로봇계의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그에 맞서는 한미반도체 는 최근 다시금 주목도가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반등 속에 한미반도체도 착착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요. TC본다의 강자인 건 모두 다 아실 것이고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고 무엇보다 HBM3 이해 주문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고 주가도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탄력적인 반등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두 분의 종목 겨뤄보도록 하죠. 각각 서로의 종목을 바라보시는 시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한미반도체 요즘에 관심주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다시금 속속 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애초에 올해 상반기 때 한미 반도체 기대감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TC 본다 장비 그동안 공급 계약이 한 3,300억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한 220억, 25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려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곽동신 부회장이 이제 2026년 이제 2조 매출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 상반기까지는 이제 2천억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뭐 신카와나 아니면은 세메스 쪽으로 TC 본드 장비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한미 반도체에서 여기서 이게 2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심이 있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바로 또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또 북미향 매출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역에 대한 확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HBM 필두로 뭐 이수페타시스나 PSK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급등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절반 수준까지밖에 이제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이제 본전치기가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8일, 우리나라는 29일에 반영이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수혜들이
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미래 전망들을 다 떠나서라도 현재 주가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반도체 접종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과 또 선물에서의 좀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제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높은 목표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16만 원대 전후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순위권에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있고요. 또 TC본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탑티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감들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목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가 거의 이제 열심히 올라가나 싶다가 이제 거기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자리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한미반도체, 뭐 테크잉 이런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과 대비했을 때 사실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생각해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으신데 반등하는 시점이 과연 갖고 계신 분들이 비중 조절하는 시점이 아니라 신규의 매수의 관점이 정말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의 움직임까지. 네,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전일까지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여전히 14조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이제 수급 상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나머지 합쳐도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맞는 그런 수급 기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의 60% 이상을 반도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지수의 상승 흐름 나올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더라도 사실상 뭐 이런 핀비즈 섹터맵 같은 거 보시더라도 사실상 M7 그리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할 때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기술주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포함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17조, 18조 수준에서 14조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다른 산업군들 자동차가 외국인 수급 2등 산업군인데 해봐야 4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 기조 자체가 네. 토탈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에 대한 변화를 지금부터 벌써 걱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정말 가장 탄탄하게 반등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니만큼 이렇게 주춤했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지켜보자 한미반도체 정리를 해주셨고요.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미반도체에 뭐라고 하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좀 많으셨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동안 참 많이 답답했었는데 네. 좀 기대를 걸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또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일단 로봇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항상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반기 전망에서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보핏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좀 그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보핏도 그렇고 이제 이 뭐 로봇계도 그렇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고 추가적인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골국 우려 먹듯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이 나온 거에서는 좀 충분히 전 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정한 질문 속에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많네요. 네. 네, 뭐 사골국도 1년 동안 끓였으면은 이제 맛이 이제 올라올 때가 이제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로봇은 이제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로봇들이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뭐 시장 규모가 바이오나 뭐 반도체처럼 뭐 몇 조, 몇십 조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북미 쪽 판매 채널 법인이랑 저기 유럽이랑 이제 남미 쪽에 워낙 이제 많이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에 이제 일리노이 쪽에 이제 북미 판매 채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만약에 9월달에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마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일본의 환학 같은 경우가 2분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때부터 어닝 쇼크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만큼 중국도 이 정도 업황에 대한 회복이 되어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최근에 ISM 제조 지수가 조금 부러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만큼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주문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고 무슨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협동 로봇 위주로 나오고 있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 뭐 최근에 도요다에서도 이제 이적 보행 로봇에 대한 주문 얘기가 서서히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에 IPO를 할 때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물론 결국에는 경기가 워낙 이제 안 좋았다 보니까 2분기 말고 3분기쯤을 시작을 좀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북미 판매 채널 법인을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 버핏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막 그렇게 빠르게 좀 올라온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 뭐 어제 애플이 뭐 탁상 로봇 만든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가정 로봇을 이미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다음 분기에 뭐 흑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실적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사고를 고을만큼 고았으니 이제는 떠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필 이슈가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적으로 바로 찍히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긴 맞지만 그래도 그 이슈라는 측면에서 많이 울거먹은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던 만큼 좀 이슈의 파급력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세요? 결국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런 로봇을 일단 뭐 테스트 삼아 하겠죠. 지금 당장에 실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물론 이제 테슬라도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기계로 이제 로봇과 같은 장치로 이미 생산을 빠르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무인 공장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버핏은 일단 우리 한번 내놨다, 테스트 해봤다.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측면이고 이제 로봇의 기술력이 요만큼 올라왔구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두 개 단계로 올라가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는 몇 년 뒤에 밸류를 땡겨서 주가는 좀 올라간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한마디로 매력 어필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한미반도체 마무리해볼까요? 네, 원래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 똑같이 나머지 기업들과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손은 장사 잘하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때까지 장사 잘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이 괜히 대장이 아니겠죠.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에 대한 반등을 말씀을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 많은 분들이 나는 로봇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또 매력 어필하신다면요. 한미 반도체와 같은 이미 한번 크게 올라왔던 모멘텀은 이제 좀 지루합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해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반도체는 갈 수는 있겠지만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는 식상하지 않았나.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는 게 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로봇주에 대한 시간이 하반기에 올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